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그리며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꿉니다.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죠.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될 줄이야 라는 은퇴 선배들의 고백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은퇴 후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의 상실, 예상치 못한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 간극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 사회적 안정성까지 위협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은퇴 선배들이 겪은 생생한 경험과 고통을 들으며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될 줄이야. 은퇴 선배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스토리. 퇴직 후의 삶, 정말 여유롭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마치 평생의 숙제를 끝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한 사례와 은퇴 후 맞닥뜨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례 1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히 살아온 김철수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 약 3억 원 정도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3억이면 적어도 20년은 넉넉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습니다. 고정 지출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겹치면서 통장이 점점 비어가더군요. 김 씨는 은퇴 후 3년 만에 절반 이상의 자산을 소비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기존의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65세에 다시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 문턱을 넘기 어렵더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의 재정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막연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과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2. 사례 이 가족과도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박미성 가명 씨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60세에 퇴직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뜻밖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자 바쁜 삶을 살더라고요. 남편과도 은퇴 후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 자꾸 다투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졌어요. 박 씨는 은퇴 후 관계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깊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준비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이재훈 가명 씨입니다. 그는 35년간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은퇴하고 나니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허무했어요. 이 씨는 퇴직 후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회사에서의 성과와 역할에만 기반을 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의 상실감은 상당히 컸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직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퇴 전에 스스로 인지하고 퇴직 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는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고 연금과 자산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연습도 은퇴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기존의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소한 취미든 자원봉사든 작은 프로젝트든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이렇게 될 줄이야 라는 은퇴 선배들의 고백은 누구에게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어떠신가요? 미리 준비하면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 전문가가 말하는 준비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치 긴 여정을 끝내는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선배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을 돌아보고 설계하는 종합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의 본질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안정돈이 곧 시간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은 은퇴자들의 통장을 순식간에 비워버리곤 하죠. 어떤 사례를 들어볼까요? 직장 생활 내내 성실했던 김철수 가명 씨는 퇴직 후 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이 돈으로 최소 20년은 살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5년 만에 절반을 소비했습니다. 의료비와 자녀 결혼 지원금, 예측하지 못했던 차량 교체 등 여러 변수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65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예산 관리와 현실적인 소비 계획입니다. 연금과 자산 관리를 통해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매달 소비를 기록하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은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관계의 공허함,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고독감과 마주합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동료, 사회적 모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지만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단절이 찾아옵니다. 박미성 가명 씨는 퇴직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았고 남편과도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우울감이 커지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관계의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특히 기존의 가족 관계도 단순히 기대하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새로운 패턴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공허함은 줄어듭니다. 3.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느끼는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는 역할과 책임이 분명했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조차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이재훈 가명 씨는 퇴직 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회사에 있을 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하루하루가 허무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백지와 같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작게나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서적, 관계적, 심리적 준비가 모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 개선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은퇴 전에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보는 모의 은퇴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연금 예상액으로 생활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기. 은퇴 후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기보다는 은퇴 전부터 취미 활동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은 은퇴 후의 고독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새로운 목표를 설계하기.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공허감을 키울 뿐입니다. 간단한 취미, 봉사활동, 혹은 작은 사업까지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은퇴 선배들이 남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회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한 발짝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